2025년 5월 토끼띠 운세를 나이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토끼띠에게 도전과 변화가 함께하는 시기로 신중한 선택과 균형 잡힌 생활이 필요합니다. 1999년생 토끼띠 27세 2025년 5월 운세. 지금 당신은 청춘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내가 잘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자주 멈춰 설 수 있는 나이입니다. 2025년 5월의 기운은 바로 그런 당신에게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겉보기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선 이미 변화의 물결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물결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는 전적으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 및 진로운. 이달은 특히 직장 혹은 진로와 관련한 큰 전환점을 암시하는 달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나 조직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가요? 혹은 이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 걸까? 라는 고민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5월은 현실적인 판단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정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충동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중순쯤에는 상사와의 의견 충돌이나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본인의 입장을 지키되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취업 준비 중인 경우엔 5월은 정체기로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자기 자신을 정비하는 데 집중한다면 6, 7월에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부나 자격증, 포트폴리오 작성 등도 바로 이달에 집중해야 좋은 성과로 연결됩니다. 금전운. 금전적으로는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달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의 생일, 가족 행사, 병원비, 자동차 수리, 갑작스러운 경조사 등 평소에는 없던 소비 항목이 하나둘씩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최근 소소한 지름신에 빠졌다면 이번 달엔 경고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 당장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나 쇼핑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당신이 의외로 새는 돈이 많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끼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다. 투자나 자기개발 혹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엔 아낌없이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모든 소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당신이 소비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연애운. 연애운은 이번 달 들어 강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싱글이라면 지난달까지는 조용했다면 5월 중순 이후 사람들과의 만남이 조금씩 늘어나며 가벼운 설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소개팅 앱, 지인 소개를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첫인상이 아닌 대화를 통해 상대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미 연애 중이라면 상대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달에는 말 한마디, 메시지 한 줄이 두 사람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예민해지기 쉬운 달이므로 약속을 어기거나 연락이 늦는 사소한 일에도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달만큼은 평소보다 한 걸음 더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연인이 꿈에 나타나거나 연락이 올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외로움이나 미련에서 비롯된 심리일 가능성이 크므로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력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잔병 치레가 늘어나고 있다면 지금이 조정의 시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밤낮이 바뀐 생활은 조만간 신체 리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소화기 개통, 피부 트러블, 편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장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태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피로가 신체로 전이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즉시 풀어주는 방법을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의 수다, 산책, 조용한 음악 감상처럼 당신만의 치유 루틴을 만들어 두세요. 한 줄 총평.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보다 내면의 진짜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당신의 5월은 선택에 따라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87년생 토끼띠 39세 2025년 5월 운세입니다. 올해의 흐름에서 5월은 방향을 바로잡는 전환점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이 길이 맞는 걸까? 더 늦기 전에 뭔가를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자문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1987년생, 즉 39의 나이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시기로 5월은 이런 고민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론. 직장에서는 책임감이 늘고 기대치가 높아지는 한 달입니다. 팀장 혹은 중간 관리자급 역할을 하고 있다면 윗사람의 압박과 아랫사람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지만 당신의 유연한 태도가 이 난관을 풀 열쇠가 됩니다. 이직이나 전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은 충동적인 결정보다는 시장 상황과 본인의 역량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정보 수집의 달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달 말쯤 새로운 인맥을 통해 귀중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조짐도 있습니다. 다만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기보단 6, 7월까지는 인내심 있게 준비를 계속하는 게 유리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매출보다 지출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정비를 줄이거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다음 분기의 안정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운. 재정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과거의 지출 패턴이 현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값이나 대출이자가 늘어났다면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예산표를 작성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해서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지켜보는 자세가 현명합니다. 이달은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달입니다. 사적인 모임에서 나오는 투자 권유나 지인의 추천은 신중히 받아들이고 되도록이면 이달은 지출을 줄이고 현금 비율을 높이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5월 중순쯤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금전적 도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위해 기꺼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단호함과 합리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애정운. 연애운은 외형적으론 조용하지만 내면에선 변화가 시작되는 흐름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감정 표현이 메마르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말투는 상대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으니 사소한 일상 속 감사를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혼이라면 이 시기의 연애는 설렘보다는 안정감에 방점이 찍힐 수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와의 가치관, 미래 비전이 맞지 않다면 초반부터 다툼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인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경우 이 시기엔 그 감정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련은 진짜 감정보다는 현재의 외로움과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니 돌아보되 붙잡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운. 5월의 인간관계는 평온함 속에 필터링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인맥 중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즉 대화 후에 유난히 피로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 정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리라고 해서 반드시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당신의 감정과 시간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반면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 혹은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좋은 인연이 생기는 흐름도 있습니다. 특히 같은 취미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인간관계의 폭이 확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진로나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인연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운. 이 시기의 건강은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피로나 무기력함이라 여겼던 증상이 알고 보니 만성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나 소화기, 허리목 등 척추 관련 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밤에는 스마트폰이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줄이고 몸을 이완시키는 명상이나 스트레칭, 따뜻한 물 목욕 등을 추천드립니다. 이달의 피로는 단순한 몸의 피곤함이 아니라 마음의 무거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가볍습니다. 총평. 5월은 당신 인생의 중간 점검 시기입니다. 지금 당신은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선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깥에서 찾기보다는 내 안의 직관과 감정,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찾아집니다. 이달은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심만 잘 잡고 있다면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75년생 토끼띠 49세 2025년 5월 운세입니다. 49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이막으로 접어들며 후반전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5월은 멈춤과 성찰이 동시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방향이 맞았는지 돌아보게 만들고 아직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은 후회가 아닌 앞으로 더 잘 살아가야 한다는 동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운 사업운. 직장인이라면 중간 관리자로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달입니다. 부서의 성과 압박, 조직 내 갈등, 세대 간 소통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조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퇴직이나 이직, 조기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면 아직은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월은 생각이 많아지기 쉬운 달이라 감정적인 결정을 하게 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쉬어가며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성장보다는 유지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달이며 새로운 기획이나 확장보다는 내부 시스템 점검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이후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금전운. 금전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나이대가 흔히 겪는 노후 준비, 자녀 교육비, 부모 봉양 문제 등이 겹치며 현재의 재정 상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연금, 투자 자산 등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5월에는 충동적인 지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보상 심리로 물건을 사거나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 소비를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친인척이나 지인으로부터 금전적 부탁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땐 정중하게 선을 긋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애정운 가정운. 부부나 연인의 관계에서 서로를 너무 잘 안다는 이유로 대화가 줄어들고 소통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표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섭섭한 감정이 쌓일 수 있으며 오래된 감정적 거리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대에게 이해를 요구하기보단 작은 표현이라도 먼저 건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는 자세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지나친 간섭보다는 대화와 신뢰가 먼저라는 걸 기억하세요.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이 쉽게 생기지는 않지만 우연한 소개나 모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충분히 공유하며 서서히 가까워지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인간관계. 이달의 인간관계는 정리와 정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마음이 맞지 않았던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는 계기가 생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운함이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였다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진심 어린 위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이럴 때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두세요.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 건강에서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증상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위장질환, 소화불량, 만성피로,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모든 증상은 결국 마음의 무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더 자고 덜 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상태가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앓았던 질환이 다시 재발하거나 경미한 증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상 신호가 보이면 바로 체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잃은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조기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총평. 2025년 5월, 당신은 삶을 다시 정비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적인 균형과 정리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불안한 감정이나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시기는 오히려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앞으로의 10년을 빛나게 만들어줄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다음은 1963년생 토끼띠 61세 2025년 5월 운세입니다. 2025년 5월은 당신에게 있어 전환점이 되는 달입니다. 60을 넘기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 즉 은퇴 이후의 삶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단순한 휴식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의 삶이 진짜 당신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를 정리하고 재정비하게 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지나온 삶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깊고 강력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직장운 및 사회활동. 현역으로 활동 중인 분이라면 이제는 주도적인 자리보다는 후배를 키우고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하는 멘토 역할을 맡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역할은 누군가에게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당신처럼 연륜과 경륜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 내부에서의 정체감, 후배들과의 거리감, 은퇴 준비 등의 문제가 함께 떠오를 수 있어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 중이라면 이달은 정신적 공허함이 자주 밀려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감 혼란이 원인입니다. 이럴 땐 취미나 사회봉사, 작은 일거리라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활동이 곧 활력입니다. 금전운. 금전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불안 심리가 커지는 달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의 부재, 자녀 지원 문제, 혹은 건강에 대한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한 우려가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구체적인 계획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연금, 부동산, 보험 등 현재 자산 구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차분히 재정리해 보세요. 특히 이 시기에는 타인의 조언이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달입니다. 누군가 노후에 이거 해야 돈 벌 수 있어요 라는 말에 혹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은커녕 마음의 상처만 남기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애정운 및 가족운. 부부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서로의 감정에 대한 무관심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말다툼이 없어도 대화가 줄어들고 일상의 리듬이 따로 노는 시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의식적으로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조언과 간섭 사이의 경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점에 들어섰다면 당신의 잦은 개입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지켜봐주는 배려, 이것이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 필요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간관계. 이달의 인간관계는 새로운 인연보다는 정리에 더 가까운 흐름을 가집니다. 오래된 친구와 연락이 끊기거나 생각보다 허탈한 만남이 이어지며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결국 당신에게 필요한 진짜 인연만 남기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가족 외의 제3자, 예를 들어 이웃이나 커뮤니티에서의 작은 인연에서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달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오히려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운. 몸보다는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달입니다. 체력에 큰 이상은 없지만 소화불량, 만성피로, 수면장애 등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기력감이 함께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에 잠기는 날들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하루에 30분이라도 햇빛을 쬐며 산책을 하거나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아프지 않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총평. 2025년 5월 61세의 당신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이며 조급함보다는 여유로움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작은 변화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60대, 70대를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51년생 토끼띠 73세 2025년 5월 운세입니다. 2025년 5월은 당신에게 조용한 기회의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특별한 사건이 없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고요함 속에서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현역에서 한 발 물러난 분들이 많을 테지만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기보단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고자 하는 열망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시기입니다. 직장 및 사회활동,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5월은 비교적 원활한 흐름 속에서 작은 성취가 기대됩니다. 큰 변화는 없더라도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력적인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 과욕은 금물입니다. 반대로 활동을 줄이고 가정에 머무는 분들은 시간의 공허함 혹은 무력감이 다가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엇을 하지? 라는 질문이 마음을 괴롭힌다면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계획해 보세요. 산책, 독서, 손자 돌보기 등 일상의 소소한 루틴이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금전운. 이달은 재정적으로 특별한 이득보다는 안정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정기적인 연금,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 등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흐름이지만 최근의 물가 상승이나 예기치 못한 병원비 등으로 인해 지출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부탁, 자녀나 손주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고민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지나치게 희생하는 것은 본인의 삶을 해치게 되므로 조율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여유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균형입니다. 재산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애정운 및 가족운. 배우자와의 관계는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익숙함 속에 권태로움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화가 줄었다거나 서로의 생활 리듬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흘러가는 건 생각보다 서로에게 고립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마실 산책이라도 나서보세요. 말 한마디보다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기대와 실망 사이에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 당신이지만, 하지만 자녀는 당신의 방식보다 자신의 방식을 택하려 합니다. 이 간극을 억지로 좁히려 하기보다는 묵묵히 지켜봐주는 성숙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이달은 오래된 인연과의 재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 학창시절 친구 등 오랜만에 연락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연락이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하는 쓸쓸함도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대치 조절입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기대하거나 이전과 같은 친밀감을 바로 요구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과 소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운. 체력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은근히 만성질환이 도드라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혈압, 관절, 눈 건강에 신경 써야 하며 기존 질환이 있다면 약 복용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경우 단순 피로가 아니라 몸 안의 순환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으니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권장드립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사가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총평. 2025년 5월은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시간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보다 내면의 정리와 삶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만의 정체성 회복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마음의 중심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의 자신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가는 것이 73세의 당신에게 가장 값진 일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